안녕하세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윤영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분을 모시고 강의 아닌 강의, 좋은 말씀 한번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준규 교수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나눌 그 이야기의 주제는 스트레스 취급법 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첫 번째, 박 교수님. 우리 스트레스 얘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스트레스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타내는 불특정한 반응은 모두 스트레스라고 학술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디스트레스, 괴로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럼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이 뭐고 또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 간편 스트레스 반응 검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죠. 네, 여기 모두 10개의 네, 아니요라고 이제 응답을 하셔서 그 아래 제가 정상인 보통 5.5개 정도 네라고 응답을 하시고 그 병원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분들은 불안이나 신체화 증상 같은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6.5개, 우울 양상을 나타냈던 분들은 약 7개.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서 최소 1개에서 1.5개 이상 더 스트레스 반응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지금 몇 개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실 수 있겠죠? 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병이라고 이제 과거에 불렀던 개념들, 또 과거에는 정신신체 증상이라는 표현도 썼었죠. 류마티즘 대표적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관절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게 감기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로하거나 피로가 누적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오미크론 시대인데 이 코로나19의 면역력을 기르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만성적인 내외적인 어떤 부하,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자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몸은 저항을 하게 되고 많은 그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여기에서 성공적인 대처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런 것이 신체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뭐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여쭤볼게요. 스트레스의 요인과 또 그에 대한 어떤 원인들, 그러니까 소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원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조금 더 학술적인 분류를 해놓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좌절, 가장 많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변화,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압력, 현재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한번 자기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내용이 압력이냐, 좌절이냐, 갈등이냐, 변화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신다면 나는 현재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대규모 스트레스든지 소규모 생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 이제 대부분 문제 중심적인 대응 방안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아주 좋은 방식이고요. 나를 달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정서 중심적 대처의 일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문제 중심적 대처에 비해서는 결코 이렇게 권장하는 거기가 좀 어렵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이렇게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수용받고 용서받는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자율성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전통적인 측면들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를 균형감 있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낫겠죠. 단 천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구는 많이 괴롭고 누구는 좀 덜 괴로운데, 이러한 천성 위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이 결합돼서 나의 반응 방식,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들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 내가 이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재 나의 상황은 압력을 받고 있는 거냐, 좌절하고 있는 거냐, 갈등하고 있는 거냐, 변화를 겪고 있는 거냐, 종류를 좀 따져보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그것이 오면 내가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자분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자분이 본 것은 그림자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앞에 있는 거죠. 만약에 스트레스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귀여운 강아지 같은 어떠한 사건을 저렇게 큰 그림자의 괴물이라고 해석하신다면, 저 같으면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반응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이제 극복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어쨌든지 간에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해놓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뭔가 원상태로 돌아오려는 힘,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압도하는, 좌절시키는, 갈등시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어려서부터 사회적 지지가 쭉 있었던 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역시 잘할 거다. 나의 사회적 지지를 늘릴 사람은 나죠, 사실은. 누가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근육, 몸 만들기처럼 마음 만들기 과정이 좀,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은, 또 스트레스를 우리가 찾아서 즐거우려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도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검토하시기를 권장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월드 루어스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스트레스에도 딱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하지 말고 즐기는 인생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